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6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크게 약세를 나타냈던 기술주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건데요. 우리 시장도 어제 큰 폭의 조정을 겪었죠. 오늘은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 0.91% 상승한 2,98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까지는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0.96% 상승한 964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간불 잘 켜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 네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건희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원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었어요. 그렇죠? 코스닥이 장중에 3% 넘게 빠졌고 코스피도 뭐 2점 중반대에 흔들리면서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좀 오버스럽게 많이 빠진다. 그래서 현금화는 이제는 안 되고 차라리 버텨라 라는 얘기를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시장이 아직 그렇게 위험한 상태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니라서 뭐 현금화 전략이야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시장이 조금 지금보다 나았을 때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어제 흔들리면서 현금화했던 부분들은 일단 요 하락을 잠깐은 피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소비주 위주로의 접근을 하면은 오히려 좋을 거다라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어제 소비주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도 뭐 소비주들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뭐 후성이라든지 2차 전지 쪽들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빠졌던 부분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세, 그다음에 반등 이런 부분들과 같이 겹쳐가지고 지금 엔터주들도 지금 SM 라이프 디자인 5% 넘게 좀 강세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호텔 신라, 카지노 관련주들 어제 좀 강세였는데 오늘은 살짝 소폭 눌리는데 괜찮습니다. 뭐 이런 어쨌든 지금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좀 많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지수의 흐름은 일단 박스권의 느낌으로 좀 간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한번 지수 먼저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아직까지 3천을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3천은 별로 그렇게 의미는 있지는 않아요. 또 깨집니다. 3천은 올라와도 또 다시 깨질 수 있는 자리인데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3천은 안착을 해줘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3천 정도는 기본적으로 안착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많이 빠져있는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미국과 뭐 일본과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3천은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3,100을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3,100을 안착을 해주고 돌파해주는 게 필요한 거지. 지금 3,000 안착해갖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지수 3,000 됐으니까 안전하다? 안전하긴 뭘 안전해요. 다시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3,000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자리고요. 3,100을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100 돌파 안착이 필요한 우리나라 시장이고, 어쨌든 박스권인데 계속 2,900까지도 밀릴 것도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래도 소비주는 좋아요. 2,900과 3,200의 박스권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런 이제 박스권 매매가 되는 시장일 텐데, 낙폭과대 종목들이 오늘은 움직이지만 결국은 소비주들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쪽 애들이 계속 지속 강세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뭐 어제 뭐 셀티론 많이 빠졌죠. 어제 10%, 12% 빠졌고, 그리고 뭐 어제 대형주들도 뭐 3%, 5%, 뭐 8%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애들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오늘 그거 이상으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죠. 지수가 3,000을 안착을 못했으니까. 자, 2,990까지 올라와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3천 안착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심심하면 올라가는 게 3천짜리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 아직 약하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자, 해외 시장으로 가볼까요? 자, 해외 시장. 자, 어제 일본 시장을 얘기했을 때에서 이 정도 떨어지면 이 저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쉽게 뭐 이렇게 급락하진 않을 거다 그랬는데 오늘 모양을 보니까 재미없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반등을 줄 거면 반등을 주고 빠질 거면 빠지든가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위에서 그냥 돛지로 그냥 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시 밀릴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하방 경직이 필요한 시장은 맞는데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시장과 나스닥과 다우를 보면서 얘네도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얘네들도 옆으로 또 횡보하거나 그냥 하방 경직 정도, 그러니까 좋으면 하방 경직 그리고 재수 없으면 다시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루 이틀 또 반등 준 다음에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정도 모양에서는. 근데 뭐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또 현금화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하방 경직을 만들어 놓고 다우존스는 35,000을 돌파를 해야 되고요. 나스닥은 15,000을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뭐 정확하게 15,000원까지는 아니고 14,850 이상으로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15,000원이라는 얘기하는 건데 이쪽으로 들어줘야지 우리나라 시장은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서 3,100은 기본으로 돌파가 되고 3,200 돌파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다시 하락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박스권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다 그래서 시장이 뭐 나쁘니까 지금 그러면은 현금화를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랬죠. 소비주들은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계속 소비주들은 시장 흔들 때마다 사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지금 종목들 보면 낙폭과대 종목들 중에서도 뭐 J-콘텐트리, CJENN 지금 5%대 둘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SM 라이프 디자인도 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돌고 있는데 음식업종들도 어제 삼양식품을 비롯해갖고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줬고 현대해상도 지금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다 표역 종목으로 다 한 번씩 얘기했던 종목들이죠. 보험주 현대해상 그렇죠? 드디어 전고점을 돌파를 했네요. 현대해상도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뭐 SM 라이프 디자인 이것도 표역 종목 들었던 건데 이거는 되게 만만하다 그랬죠.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게 이 폭이 이게 거의 10% 정도 나와요. 이게 이 폭 자체가. 그래서 내려오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그렇게 사고 팔고 하면 이게 11% 나오니까 저점에서 사고 팔고 하면은 상당히 재밌는 종목이라고 그랬고 SM 라이프 디자인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영화 제작이라든지 OTT 관련주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수남매가 나오는데 어제까지 엔터주 대형주 위주로의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그 수남매가 조그만 OTT 관련주가 아니고 영화 제작 쪽으로 움직이네요. CJENM과 J-콘텐트리 쪽으로 지금 강하게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이제 순환매가 나오면서 소비주들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장이고요. 요점은 코스피가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닥이었으면 좋겠죠? 아직은 바닥이 아니니까 아직 2%가 부족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3,000 안착을 하고 무조건 3,100을 돌파 안착을 해야 됩니다. 3,100 저걸 뚫지 못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멀리 있는 자리인데 이거 돌파 못하면 또 떨어져요 이거.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접근을 해야 돼요. 지금 IT 부품 주소부터 해서 2차 전지 지금 급등 나오니까 저거 한번 또 쫓아가 볼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서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 나오니까 한번 추가 매수해볼까? 또 떨어집니다. 3,100 안착 못하면요 이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100 안착되기 전에서는 타업종들은 함부로 저점 매수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 보이고요. 오로지 지금 소비주들 위주들만 이쪽만 일단은 좋아 보이니까 계속 소비주 위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시장은 박스권이다. 코스피가 아직 바닥은 아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럴 때 좀 소비주들은 시장 흔들릴 때마다 사 모아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네요.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SM라이프 디자인이 5.7%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제일콘텐트리 4.7% 달성했습니다. KB금융은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9월 30일 편입 된 IHQ 매수가가 1,600원이었는데요. 3.8%. 그리고 다음 날 편입 된 IHQ 역시 4.1%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월요일은 휴장이었고요. 어제 편입된 GK의 매수가에 미도달했습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93.5%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강원랜드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어제는 GKL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강원랜드인데 소비주의 카지노 관련주 섹터죠. 그래서 이쪽을 좀 순환매로 계속 돌아가면서 가격이 들어올 때마다 공략을 하라고 얘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섹터들인데 이게 이제 처음 얘기했던 건 아니고요. 올해 3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서도 강원랜드 GKL 파라다이스를 추천했습니다. 그 작년 8월 달, 작년 5월 달 그러니까 작년에서도 자주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카지노 관련주들. 그래서 작년에 실전 매매 종수를 보셨던 분들은 작년에 막 자주 추천하다가 수익률이 강원랜드도 한 40% 수익 내줬고요.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GK에 40%까지 수익을 찍었다가 도로 다 빠진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40% 수익을 줬다가 다 떨어졌던 그리고 다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제 섹터에 있는 종목이고요. 소비주들이 다시 이제 움직일 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1차 접종자는 이제 76% 정도가 달성을 했고 2차 접종자도 지금 53%대가 달성을 했는데 11월까지 11월 초, 그러니까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2차 접종 완료를 70%를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치가 불가능해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알약이죠. 머크와 그다음에 화이자, 모더나도 그쪽을 이제 개발 중에 있는데 머크에서 만든 그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FDA 긴급 승인 사용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각 나라에 이제 판매가 될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약국에서 그런 이제 치료제를 사면 그러면은 사망자들은 확 떨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중증 환자들과 사망자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나 코로나 걸린 것 같아. 그러면 약국 가갖고 사서 먹으면 처방을 받으면 그러면은 사망자들은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감기와 같은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시기가 올해 안에는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소비주들이 당연히 움직일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좀 흔들리거든요. 어제 좀 움직였다고 어제 그저께 추석 전에도 그렇고 추석 이후에서도 여행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 근데 카지노 관련주는 그렇게 움직인 게 없어요. 그래서 흔들 때 싸게 사는 전략이고요. 오늘은 영화 섹터 관련주들이 순환을 하네요. 저쪽에서는. 어쨌든 소비주들은 계속 순환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아까 아침서보다는 전체적인 종목들이 파란색이 좀 많아졌어요. 지금. 파란색이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살살살 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공략해야 됩니다. 지금 지수도 아까 2,990까지 갔다가 2,980으로 10포인트 지금 밀리는 거 보니까 역시 약하죠. 3,100 올라오질 못하면 시장은 여전히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거기서 믿을 만한 건 소비주라는 얘기고 이유는 세력들이 매집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거를 쉽게 밑으로 던져낼 수가 없습니다. 또 후성도 강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력들이 갖고 있으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전일날 있었던 표적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표적 종목은 GKL인데요. 매수가격이 미도달됐죠. GKL. 자, 16,200원. 어제도 유거 가격대였는데 16,000원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자 그랬고 아직 16,000원 가격이 들어오지 않아서 미도달됐는데 근데 오늘 지금 호텔만 강하고 호텔도 좀 밀리고 있는데 호텔만 플러스고 나머지 카지노 관련주하고 여행 관련주들이 오늘 마이너스 음봉이에요.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싸게 공략해야 됩니다. 어쨌든 미도달됐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GKL을 작년에 이 바닥에서도 추천했었고요. 여기서도 추천했었고 여기서도 추천했었습니다. 15,000원대, 13,800원대구나.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딴 거 추천했고 여기 13,400원, 800원대, 15,000원대도 추천했었던 종목이고 뭐 지금 가격에서도 나쁘지는 않다.
바닥이죠. 그래서 이거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가격대 들어오면 나중에 다시 표역 종목을 갖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의 표역 종목 가기 전에 자, 급등 명중한 종목이 2개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후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 오늘 장중에 지금도 뭐 급등 상황인데 장중에 10 몇 프로죠? 17%인가? 14%. 장중에 14%가 급등이 쭉 하고 나왔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니 해도 기관과 외국인들, 아니 기관과 연기금들이 아직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클 거예요. 이렇게 기관들이 못 팔고 갖고 있고 연기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후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하한가 가듯이 막 27% 마이너스가 되면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시즌을 보면은 과거에서도 강했다가 여기서 꺾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면서 이렇게 꺾이는 모양만 나오지만 않는다면 후성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꺾이는 모양이 나와요. 죽는 거예요. 시즌도 이렇게 꺾이기 전에서는 계속 올라갔듯이 그러니까 후성도 그거 꺾이기 전에서는 계속 올라가는 모양만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1차 목표치는 이미 2만 원대 얘기했던 부분은 이미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목표치는 2만 5천 원 얘기했는데 거길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아직 연기금과 기관들이 아직 못 팔았기 때문에 이거 계속 쥐고 있다가 시장이 바닥치는 때 다시 한 번 더 튀어 올리겠죠. 그래서 2만 원 5천 원치 는 보고는 있는 종목이고 뭐 양호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더 올랐어요. 296.9%, 400% 될 뻔했는데 좀 아쉽네요. 좀만 더 올라갔으면 한 2%만 더 올라갔으면 2%가 뭐야? 1.5%만 더 올라갔으면 400% 됐을 텐데 앞자리 숫자가 좀 바뀔 수 있었었는데 어쨌든 396.9%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 팔았을 거고 일부 오징어 다리만 남겨놓고 계속 가져가는 부분들만 제가 인정해드린다 그랬죠. 그리고 후성이 꺾이지 않으면 시장도 꺾이지 않습니다. 시장이 지금 상황이 별로인 건 맞아요. 뭐 이 차트를 보면서 시장 좋다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이걸 좋다고 얘기를 해요. 밑으로 쏟아지는 모양이지. 그래서 이거는 안 좋은 모양이에요. 이건 대놓고 야 우리나라 시장 이거 안 좋은 모양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모양 보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 시장 좋은데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만약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 이 모양에서 뭐 좋은 얘기가 나오려면 이게 나와야 돼요. 뭐 3,100 돌파는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하나의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 반등 나올라나 본데 3,100 돌파하면 이제는 좀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됐는데 자 3,200 돌파하면 우리나라 시장 강한데 혹시나 신고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이런 시장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가고 3,200만 돌파해주면 근데 그거 안 나오죠? 그러면 지금은 정상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야 우리나라 시장 또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시장 이러다 또 2,800, 2,700 또 깨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맞는 거라고요. 현재 그림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빨리 돌려야 된다는 얘기에서 저의 바람은 깨지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이 모양에서 빨리 3,000이라도 딴 거 다 필요 없다. 3,000이라도 안착을 해줘라. 3,000 안착하는 게 뭐가 문제냐. 아무 어려울 거 없다. 심심하면 3,000 안착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셀트리온 이 세 애들만 3% 5%만 반등 줘도 이거 3,000 반등해 주는 건 뭐 3,000이 뭐예요? 3,100까지도 가겠다. 그러니까 반등 주는 거는 얼마든지 쉬운데 일부러 지금 안 가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약세로 지금 박스권으로 가다두려고 그러니까 최소한 박스권으로 가다두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그 신용잔고를 빼려고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떨어지려고 그러는 건지는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일단은 신용잔고만 털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 좀 싶은데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소비주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피해가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주요 골자고요. 어쨌든 약합니다. 안 좋은 모양이에요. 안 좋은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현금화가 아닙니다. 현금화는 아니고 오히려 소비주들을 저점 매수하는 게 맞는 거다. 왜냐면 이렇게 흔들어 놨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릴 거예요. 어제 미국 시장 올라간 것도 그동안 뭐 나스닥 기술주들 많이 빠졌다,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에 따른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그리고 경기가 뭐 좋아질 거다, 뭐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물론 걔네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기사 쓰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서 그렇게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얘기가 오늘은 악재, 오늘은 호재, 오늘 호재였던 게 내일은 또 악재, 어제 악재였던 게 또 오늘 호재 왔다 갔다 바뀌죠. 그러니까 뉴스만 보고 여러분들이 주식하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믿을 만한 구석에 있는 종목 하나를 섹터를 찍으세요. 자, 소비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비주를 찍고 걔네들만 위주로 해서 매매 대응을 하면 크게 흔들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실적을 본다 안 본다?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실적은 좋으면 다행인 건데 그리고 이미 좋아지고 있고 그 실적을 왜 안 보는 거다?
작년에 망할 뻔했어요. 다 죽을 뻔했습니다. 다 아사 직전에 있던 애들이 뭐 실적을 뭘 봅니까? 그렇죠? 작년보다 좋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실적이 적자라도 그냥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래 작년에서는 너네들이 다 망하고 아사 직전으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구나 하면서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딴지를 걸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적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엄격하게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지금 적자니까 이거는 위험해. 이렇게 이런 잣대를 기준을 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애들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소비주 관련주들은 앞으로의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면서 기대감이 계속 10월 달, 11월 달, 뭐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한 쪽이 소비주 관련주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말씀 드리려고 왜 후성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성 양호하고요. 그리고 자, 다음으로 이제 SM. 이건 이제 작년 8월 4일 날 SM 32,500원에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최근에서도 SM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AS를 해드리면서 고점에서 밀렸지만 이거는 또다시 신고가를 돌파를 할 거다. 조만간에 돌파를 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수급이 너무 좋았고요.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는 모양들을 보여줬고 조만간에 돌파를 할 거다 그랬는데 어제 돌파가 됐고요. 그래서 역사상 신고점 돌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12%까지 올라갔고 오늘은 살짝 눌리는데 안 죽어요.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이걸 사서 올린 애들은 죄다 물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렇게 물리는 짓을 안 하거든요. 어제 기관들이 35만 주, 사모펀드에서 22만 주, 연기금에서 15만 주 들어왔습니다. 투신에서 13만 주 들어왔고 개인 투자자들만 어제 열심히 팔았어요. 35만 주 열심히 팔았고 3거래일 동안 거의 100만 주 가까이를 팔아낸 개인 투자자들의 그 흐름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진 않을 거고요. 또 반대로 이게 많이 떠 있고 이게 아무리 수급이 좋다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를 안 삽니다. 왜냐하면 이걸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깨져 있는 종목들이 뭐 예를 들어서 셀티론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죠. 이게 지금 작년도서부터 해서 작년 고점, 올해 고점에서부터 해서 빠진 폭이 이 대형주가 마이너스 43%예요. 그럼 다른 개별주들, 제약바이오주들 마이너스 40% 깨진 거는 뭐 엄청나게 많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서 마이너스 40% 넘게 빠져 있는 종목을 팔아다가 역사상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는 작년 대비 100%가 넘게 올라간 종목을 산다? 여러분들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마이너스 43%짜리를 손절에다가 이미 140% 올라간 종목을 산다?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더라도 다 사람들이 생각 있게 해요. 마이너스 40% 깨진 종목을 팔아다가 마이너스 똑같이 40% 깨져 있는 종목이나 더 깨져 있는 종목을 교체하려고 그러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은 교체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기는 한데 먹을 폭이 크다면. 근데 이미 벌써 신고점으로 올라가고 먹을 폭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종목을 갖다가 이거를 들어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을 처음 오늘 시작한다 그러면은 뭐 SM을 공략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작년도서부터 주식을 했다면 이미 물려가지고 갖고 있는 종목들을 손절해서 이미 강한 쪽으로 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져 버렸어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계좌 종목들이 마이너스 20%, 심하게는 마이너스 40% 된 종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팔아다가 SM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SM은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냐? 그래서 개인들이 못 산다는 얘기고 개인들이 못 사기 때문에 개인들이 계속 사게끔 아마 세력들은 주가를 계속 위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 나 잡아봐라 하면서 계속 놀리는 거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막 10만 원 가고 막 11만 원 가고 12만 원 가고 그러면 마치 카카오처럼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올라가니까 비싸다고 안 샀는데 걔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뉴스를 어마어마하게 뿌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안 되겠다. 이제라도 사야지 하고 16만 원에 죄다 물린 거죠. 14만 원에서 16만 원에서. 그러니까 뉴스가 많이 나올 때가 제일 조심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SM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상투의 징조는 보이지 않아요.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나중에서는 이제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뭐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저기 증권사에서 뭐 SM은 이제 조만간에 목표치가 지금 8만 원에 있는데 8만 원이고 목표가가 뭐 30만 원이 된다 해갖고 막 주가가 막 15만 원 가고 30만 원 진짜로 간다 뭐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이거 뭐 15만 원인데 지금 30만 원 간다니까 지금 사야지 그러다가 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는 안 꺾인다는 얘기입니다. 30만 원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좋은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얘기들이 나오기 전까지 해서는 웬만해선 꺾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꺾이면 기가 외국인들, 연기금들이 싹 다 물리기 때문에 쟤네들은 물리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좋아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거고, 그리고 왜 얘를 또 다시 꺼집어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엔터조 쪽에서 신고가를 갔다라는 얘기는 이쪽에 있는 소비주들이 조만간에 순환매가 나오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SM이 갔으면 그다음에 YG 엔터가 갈 거고, YG 엔터가 가면은 하이브도 갈 거고, 하이브도 가면은 JYP도 가겠죠.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이제 움직임들이 이제 슬슬 전고점 돌파가 될 타이밍이 되면 갈 텐데, 근데 오늘 움직이는 흐름을 보면은 지금 지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올라가 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수가 역시 다시 밀리죠. 다시 빠질 모양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종목들 공략하지 말고요. 싸게 공략하시고, 지금 지수가 안 좋아요. 제가 웬만하면은 안 좋다는 얘기 안 하는데 그냥 지수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아요. 3,100을 안착을 하기 전에서는 제가 안 좋다라 그랬죠. 안 좋아요, 안 좋아. 대놓고 안 좋아요, 지금. 근데 이거 뭐 저점까지 깨면 이거는 굉장히 오바스러운 또 상황이 나오는 건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 이 신용 물량 이게 털어내려고 지금 얘네들이 작당 모의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나마 이렇게 SM 같은 종목들은 지금 지수가 박살이 나도 SM부터 해서 이쪽 애들은 잘 버틸 거다라는 게 요점입니다. 그래서 강해요.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이런 애들을 가지고 있으면 좀 편안합니다. 그나마 좀 편안한 섹터가 됐는데, 이상한 것들 반등 나왔다고 많이 빠졌다고 들어가면 또 깨집니다. 지금 시장이 다시 흘러내리려고 아주 난리를 치려고 그러네요. 자, 어쨌든 오늘 표역 종목 이제 가봐야 되겠죠?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강원랜드. 자, 차라리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흔들릴 때 이런 종목들을 저점 매수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면, 어제까지의 수급을 보면 어제 외국인들이 33만 주 샀고요. 기관들이 41만 주, 연기금 21만 주, 투신, 보험 많이 사죠.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싸게 공략하면 돼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싸게 공략한다 그래서 이게 26,000원까지 떨어지느냐? 이게 쉽게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도 시장이 지금 갑자기 확 안 좋아지고 확 밀려버리니까 지금 10%란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많아졌거든요. 갑자기.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하락 종목 수가 854개. 아침에서는 올라가는 종목 수가 더 많았었는데 지금은 떨어진 개수가 2배가 더 많아졌어요. 물론 어제는 2,000개까지 나왔었죠. 어제는 너무나 안 좋았던 그 시장 흐름이었던 거고, 오늘도 지금 하락 종목 수가 2배가 넘어가면서 상태들이 별로 안 좋아졌는데, 그래도 믿을 만한 건 이런 이제 소비주입니다. 그러니까 수급 좋은 소비주를 공략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강원랜드는 이제 카지노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흔들 때 이거를 차라리 사서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일단 매수 가격은 제가 29,000원으로 써놨는데 28,900원 현재 가격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이거는 1차, 2차 나눠서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1차 매수는 지금 정도 가격 괜찮다. 그래서 한 번 더 밀리면 2차 매수 가격 공략하시면 되고, 어차피 물려도 여러분이 물리는 게 아니고 기관과 지금 일단 기관들이 지금 물려 있는 종목이고요. 기관들이 물려 있는 거고, 외국인들도 어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밀리면은 아마 다시 얘네들이 땡겨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닥에 있는 걸 공략하면 계속 뭐예요? 걔네들은 계속 땅굴을 파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차이가 나요. 땅굴 파는 종목은 야 이거 싼데 들어가 볼까? 계속 땅굴을 팝니다. 그래서 안 좋아요 지금. 시장이 약할 때에서는 땅굴 파는 종목들보다는 목표치가 큰 강한 종목을 조정받을 때 공략하는 게 유리한데, 그 중에 하나가 강원랜드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강원랜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급등 명중 종목과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강원랜드 만나고 왔습니다. 카지노 관련주죠. 흔들릴 때 매수를 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1차, 2차 나눠서 공략하자. 1차는 지금 라인이 괜찮다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8,9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노란톡에서도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인데요. 한번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랩으로 자.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동방예. 동방.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0%고에 네. 12,600원에 매수. 12,600원에 50%. 올 초에 공략을 하셨나 봐요. 그것도 네, 작년 9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네. 12,600원이면은 작년 9월 달이면은 작년 9월 달에 2,500원대 있었는데 동방? 작년 9월 달인데. 자, 한번 지금 한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은 작년 9월 달이 여기예요. 8월 28일 날이 고가가 2,665원. 그다음에 9월 8일 날은 종가가 2,150원. 그러니까 12,000원대는 2월 달에 여기 최고가 때 있을 때가 12,000원대거든요. 12,600원 매수했는데. 그러면 2월 달에 그러니까 최고점에 물린 거죠? 예. 거의. 그러면 2월 달에 사신 거예요, 2월 달에. 예. 9월 달에는 아마 다른 종목을 사셨던 걸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600원 여기신데 아마 이때 1월 달, 2월 달이 올라갈 때 이슈가 이제 쿠팡 이제 물류 관련주 해가지고 아마 급등했을 것 같은데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다 선반영을 해서 다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이제 시작되게 되면 거의 다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얘도 지금 그렇게 돼갖고 줄줄줄 빠졌는데 그러니까 기대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다시 빠지고 있는 중이고 지금 얘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이제 버티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는 매수해도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내려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2,000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종목이라 회사는 괜찮아요. 뭐 망하진 않을 거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오는 것뿐이에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그대로 내려오면 또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12,600원까지 올라가려면 또 그런 어마어마한 또 호재가 또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호재가 뭐 새로 만들어질 리는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지금은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시장이 다시 종목들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주들도 지금 항공주들이 지금 5% 이상 물론 급락까지는 아니고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차익 실현 나오는 것 같은데 대한항공, 에어부산 그래서 지금 소비주들도 좀 밀리는 흐름이 좀 나오고 물론 밀리면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여행주들도 다시 밀리고 있고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밀리는 흐름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뭐 동방도 뭐 여지 없어요. 뭐 힘을 쓸 수가 없는 자리예요 지금. 우리가 뭐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도 가가지고 예. 사람도 독감이 걸리거나 아니면 밥을 못 먹으면 힘을 못 쓰잖아요. 네. 정상적으로 잠도 잘 자야 되고 그리고 건강했을 때에서 우리가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도 지금 약간 아픈 거예요 지금.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 그러니까 죽을 정도는 아니고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니고 독감 걸리고 그다음에 밥도 못 먹고 한 3일 동안 잠을 못 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올라간 피로도 때문에 계속 피로를 계속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도 지금 말을 안 듣고 있고 동방이라는 종목도 지금 아직 좀 더 쉬어야 될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추가 매수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냥 갖고만 있으세요. 보유하고 있다가 일단 3,000원짜리까지 밀리는 때를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는 함부로 안 되시고 어느 정도 밀리면 3개월 단위로 한 번씩은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 3개월 전에 한번 시장이 바닥을 치게 되면 그때서 추가 매수를 하면은 그때는 6,000원, 7,000원까지의 반등을 노려보면서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회사가 뭐 망하거나 위험한 회사는 아니니까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하시고 지금은 관망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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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초록뱀이요. 초록뱀 2,810원에 20%. 2,810원의 비중은 20%. 네. 그때 수익이 한번 났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안 나고 그냥 산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그렇게 주로 계속 빠지네요. 제가 사야 그렇게 되나? 비싸게 추천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최근에 바닥에서 추천을 하고 싸게 추천했을 때 사서 수익 났을 때 좀 팔아서 단가를 낮췄어야 되는데
그 전에 산 거는 제가 수익 보고 매매를 했고요. 네. 근데 엊그저께 또 2,810원에 했는데 너무 높게 했나 봐요. 그렇죠. 조금 높게 들어가셨어요. 조금 높게 들어갔는데 네. 다시 추가 매수를 노리셔야 하는데 지금은 안 되고 지금 시장이 예, 하락 종목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해외 선물이 박살이 나고 있네요. 왜 자꾸 이렇게 떨어지지? 뭐 해외 선물 떨어지기는 하네요. 근데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일본 시장이 지금 1%대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과 미국 시장이 지금 선물이 0.4% 정도 하락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흔들어 놓나? 조금 과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시장이 흔들어주고 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봐봐요. 지금 음봉으로 지금 혹시나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뉘앙스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지금 불안해서 지금 더 흔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은 관망만 하시고 있다가 시장에 다시 정신을 차릴 때 최소한 3천이 안착이 되면 추가 매수를 노려보세요. 예. 아셨죠? 얼마만 추가 매수할까요? 한 2,200원? 2,200원까지 빠질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예.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싫은데 시장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렇게만 시장을 보면 이건 더 빠지는 모양이에요. 올라가는 모양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봐더라도 이건 더 빠지겠다라는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고 이게 안 빠지고 올라가는 모양을 만들려면 아무리 못해도 3천을 올라가줘야 되는 거고 3천 올라가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얘가 숨만 쉬고 있구나 정도만 나오는 거고 3,100을 안착을 해줘야 얘가 그래도 올라갈 생각은 있구나. 이 정도의 느낌인 거지. 그래서 3,100을 올라가줘야지 이제 초록뱀이라는 얘네들도 본격적인 추가 매수가 되고 그러는 건데 현재로서는 3,000도 안착 못하고 3,100도 안착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건 지금 더 빠지겠다는 모양이에요. 이러다가 이건 뭐 오후장에 만약 오늘 미국 시장 미끄러져 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2,900도 깨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 있다라는 얘기고 지금 조금 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뭐 손절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지는 게 다른 해외 시장에 비해서 좀 과합니다. 나 오늘 좀 더 추가 안 돼요. 매수 좀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오늘 그래요? 정말 재수없게 만약에 일본 시장이 오늘 막 3% 그냥 급락이 나오거나 지금 이거는 지금 지연 시세인데 네. 아마 지금 일본 시장이 지금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일본 시장이 선물은 되게 안 좋고 일본 시장이 그래도 아직 플러스네. 0.07. 아까보다 좀 낮구나. 자, 그래 어쨌든 폭락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관망을 하시고 내일 상황 봐서 내일 만약 미국 시장이 오늘 한번 지지를 해줬잖아요. 예. 오늘 저녁에 한번 어제 저녁에 지지 한번 해줬으니까 한 번 더 양봉이 나오면 추가 매수해도 좋고 양봉 이렇게 나오면 근데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이 미끄러져 버리게 되면 내일도 매수가 아니고 내일도 더 싸게 사야 돼요. 더 기다렸다가. 예. 네, 그래서 오늘은 관망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해상이고요. 현대해상이요. 네, 27,300원에 비중은 50%예요. 비중 50% 27,600원이요? 300원이요. 300원. 오늘 사셨어요? 네네.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 두세 달 됐는데 두세 달. 이게 사면서부터 계속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의 산 금액까지 올라왔거든요. 일단은 더 가져가시고요. 네네. 제가 최근에서도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에서 오히려 수혜주 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보험주도 있고 은행주도 있고 근데 저는 보험주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표적 종목으로 7월 달인가 아마 이 현대해상을 한번 추천한 적은 있어요. 네, 그때 보고 산 것 같아요. 그때 보고 사셨다? 네. 그 밑으로 내려올 때 더 추가 매수를 차라리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글쎄요, 그거 그때 그때보다 생각은 그때 가격이 이렇게 높게 해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한 두 달 전쯤에 샀거든요. 그래요. 그때 어쨌든 현대해상도 그때 이제 수익 달성은 3% 이상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달성이 목표치가 됐기 때문에 했던 네. 기억이 좀 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 수혜주로 해가지고 현대해상도 네. 이렇게 바닥이 있잖아요. 네네. 다른 애들에 비하면은 얘는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타격을 받을 종목은 아니고 계속 갖고 가세요. 네. 그래서 한 3만 원 만약에- 정도까지는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3만 원요? 예, 3만 원 정도까지는 가져가셔야 될 거고 더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이 네. 워낙 지금 종목 섹터들이 다 불안하게 움직이는데 보험주들은 그래도 금리 인상 뭐 수혜주부터 해가지고
수급도 좋아요, 지금. 수급도 기관들이 어제 그저께 54만 주 사고 연기금 47만 주 사고 이렇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소비주들도 좋지만 현대해상도 똑같이 소비주만큼 좋은 지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예.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가지고 예. 있으면 손실 날 종목은 아니에요. 이런 종목은.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갔다가 잠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강원랜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28,9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현재 1.7% 하락한 28,900원 매수가에 도달을 했네요. 네, 28,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좀 살펴보면 현재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게임주, 보험주들, 창투사 관련주들은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수급을 살펴보면 코스피에선 개인이, 코스닥에선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42% 하락한 2,949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12% 하락한 94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켠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상은 제가 아까 전에 상담을 하면서 아침에 오프닝을 하면서도 얘기를 해드렸죠. 시장이 지금 좋은 게 아닙니다. 어제 미국 시장 반등 나왔다고 오늘 아침에 종목들 죄다 빨갛다고 여러분들은 야 이거 반등이다 이제 좋다 해갖고 아마 매수가 들어간 사람들 꽤 많을 텐데 아니에요. 3,100을 안착을 해야 됩니다. 3,100을 뚫지를 못하면 얼마든지 아까 했잖아요. 얼마든지 3,000도 회복을 못했는데 얼마든지 3,000이 깨서 다시 재하락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해외 선물 떨어지는 그 폭과 아니 지금 뭐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그다음에 뭐 영국 선물 지수가 뭐 마이너스 한 3%대 지금 박살나 있는 상황이면은 뭐 이해라도 할 텐데 마이너스 0.4%도 안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종목들만 굉장히 지금 심하게 어제 올라놨던 거 싹 다 밀렸거든요, 지금. 지금 뭐 남북교역주 죄다 밀려 있고 뭐 IT 대형주서부터 해가지고 뭐 조선주, 철강주, 기계주, 뭐 제약주 뭐 죄다 지금 어제 올라간 것도 없는데 오늘 또 빠져요, 지금. 하여튼간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장 한번 볼게요. 자, 시장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안 돼요. 시장이 안정적으로 바닥을 찍고 하반경직을 주고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버티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종목들도 급락이 없고 버텨주고 그러는데 코스피는 어제 저점까지 슬슬 밀려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저점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급락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하락연자로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황이죠. 이걸 이제 언더슈팅이라고 그러는데 언더슈팅은 더 떨어지더라도 그 자리는 다시 회복해 줄 수 있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자리가 굉장히 크면 많으면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맞지만 지금 아직 미국 시장이 급락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일본 시장이 저점이 깨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장만 이래요.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뭐 상황들이 그냥 그래도 버틸 만한 그냥 괜찮은 하루 빠지면 하루 올라가고 이틀 빠지면 이틀 올라가고 그러면서 걔네들은 어차피 회복을 해주는 시장이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쟤네들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지고 쟤네들 반등 나와도 떨어지고 이런 시장이라서 억울하기는 한데 지금 이 정도 빠진 정도에서 여기서 손절하기에는 지금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버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추가 매수만 지금 오늘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양봉이 나왔으면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봐도 상관없는데 지금 시장들이 갑자기 특히 우리나라만 그래요. 글로벌 시장은 별로 그렇게 크게 막 빠지는 부분이 없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이상하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종목들이 저점을 깨지면서 지금 빠지는 종목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불안 심리가 더 확산을 하면서 혹시나 뭐 다른 악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느낌으로 종목들이 막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서는 시장이 조금 안정세를 조금 찾고
글로벌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을 확실하게 주는 모양이 나올 때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관망 정도. 그래서 오후장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싸다고 함부로 줍지 말고요. 관망 정도 하시고 결국은 흔들고 다시 올라갈 때에서는 소비주 쪽 위주로 해서 낙폭과대 종목들을 공략하시기 좋은데 아까도 초록뱀도 마찬가지. 다시 올라갈 겁니다. 다시 올라가는데 오늘은 관망을 하고 차라리 내일 이후에서 저점 매수하는 게 유리해 보인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그럼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한국선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뭐 많이 빠졌죠, 고점에서. 근데 다른 종목들 빠진 거에 비하면은 아직 더 빠질 수도 있는 흐름인데, 아유, 뭐 고점에서 42%나 빠졌네요. 저는 대략 한 20% 정도 빠진 걸로 봤는데 42% 빠졌으면은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건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난 종목이고요. 14,100원대. 그러면은 손실이 대략 한 30 후반대 정도 되겠네요. 아니네, 마이너스 40% 정도 지금 손실이 돼 있으신데 이거를 뭐 복구를 하고 반등을 주는 거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넌센스죠. 지금 시장에서는 그 희망이 빛이 안 보입니다. 이거를 복구할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나오려면 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1000을 한 방에 복구가 된다. 내일. 그러면 희망의 빛이 나오는 거죠. 한 방에 1000이 복구가 되고 뭐 이틀 만에 1050으로 간다. 그러면은 얘도 뭐 복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시장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럴 생각이 없어요. 계속 개인 투자자들을 괴롭히고 계속 눌러놓고 신용 물량들을 내놓으라고 계속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인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신용 물량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지금도 한 2조가 나갔다라 그래요. 25조에서 한 1조 정도 나갔고 2조가량 줄고 있는 중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1조는 확실하게 나갔고요. 그래서 24조 정도 어제까지 그걸 체크를 했는데 이제 1조 이제 슬슬 줄어들어가지고 뭐 16조까지 줄어든다. 한 5조가 나간다. 그러면은 시장도 좀 반등이 좀 줄 거는 같은데 그건 뭐 모르겠어요. 신용이 얼만큼 줄어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슬슬 들어올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반등이 세게 안 나오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60일선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만원 회복까지는 보시고 손절보다는 보유를 하세요.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60일선 깨지면 그때는 6,000원까지도 2단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지금 시장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좋게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장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빨간색으로 바꿔놓으면 제가 좋은 얘기 해드립니다. 만약에 오늘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처럼 얘기 안 해요. 이것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다면,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이렇게 올라가면 저는 오늘 상담한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양봉이 나와야지만 만원으로 올라가는 거고 저점이 지금 깨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2단 폭락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되고 보유만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자, 오늘도 신의 한 수가 장 끝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의 한 수 3시 25분부터 서울경제TV에서 제가 계속 매일같이 월화수 목요일까지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시장 상황들에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오늘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 신의 한 수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말란 말씀을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좀 많이 드렸을 겁니다. 추가 매수를 강력하게 하는 타이밍은 시장 강력한 양봉이 나올 때 하셔야 되고 지금은 버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정수 의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업 검증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안에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